제98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번 문제. 다음 중 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계정 과목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단어, 현금이라는 단어 있었죠? 네, 통화하고 통화대용증권이 있었죠. 지폐하고 동전을 묶어서 통화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렇죠? 그리고 통화대용증권이 있었죠.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들이 있었죠. 네, 수표가 있었고요. 수표. 네, 선일자 수표는 제외였죠. 네, 우편 환증서. 무슨 환. 네, 요거에 현금 안에 속하겠네요. 그렇죠? 1번 맞는 표현이고요. 2번은요,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 있었죠. 만기 부여 증권까지.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로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 단타 목적이라면 뭐라고 썼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단어 썼었죠.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이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네. 그러니까 사고 팔고 이게 빨리빨리 되는 것이죠. 샀다가 팔았다. 그렇죠? 단타 목적이라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쵸? 매도 가능 증권은 뭐였어요? 장기 투자 목적이었죠. 그쵸? 미수금 뭐예요? 아직 못 받은 돈. 아직 못 받았으니까 외상 금액을 받을 권리인데, 일반적인 상거래, 주된 영업 활동 이외의 거래에 대해서 쓰죠. 상품 이외의 것을 구매했을 때 미수금이라는 단어를 쓰죠. 상품은요, 판매용 물건이죠.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완제품. 네.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거 상품이라는 단어를 쓰죠. 네, 1번의 정답은 2번이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저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2번. 제98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2번 문제. 차기 다음 연도로 회계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단어는, 그러니까 내년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은 이라는 것이죠. 이거 내용이 뭐냐면요. 재무상태표는 시점에 대한 성적표잖아요.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죠. 손익계산서는요, 일정 기간에 대한 성적표잖아요. 일정 기간에 대한 성적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대한 재산 상태를 나타내주는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 재산 누적돼서 온 거잖아요. 그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연도에 대한 성적표죠. 연도에 대한 성적표는 내년도로 넘길 수가 없겠죠, 자체가.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단어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익이익금 나중에 1급에서 배우게 될 건데, 이거 재무상태표 단어예요. 미지급 비용, 그리고 선수 수익. 네, 수익이 낚이지 말라고 했죠? 비용이 낚이지 말라고 했고, 선수금, 선수 수익. 네, 요거는 부채 단어겠네요. 네, 재무상태표 단어입니다. 1번, 3번, 4번은 재무상태표 단어고요. 2번이 손익계산서 단어입니다. 즉, 손익계산서 단어는 일정 기간에 대한 성적표로서, 연도에 대한 성적표로서 내년도로 넘길 수가 없다고요. 단기순이익이 어떻게 돼요? 단기순이익이 누적적 성적표로 쏙 들어가죠. 자본 쪽으로 들어가죠. 차장님의 몫으로 쏙 들어갑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2월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98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3번 문제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단어는 판매에 대한 비용, 관리에 대한 비용, 영업활동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죠. 코드 번호로 하면 800번대가 되겠네요. 그게 아닌 것은 900번대 찾으라는 것이죠. 그쵸? 900번대 뭐예요? 요거 유형자산 처분 손실. 요거는 900번대 단어로서 영업 외 비용에 속하겠죠. 그쵸?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죠. 영업사원의 여비, 교통비, 출장비 안 주면은 영업사원의 영업이 안 돼요. 네, 급여 안 주면 영업이 안 됩니다. 다 나가버리고요. 네, 감가상각비,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800번대죠.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사용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였고 그걸 팔았을 때 손실이 났다. 요거는 900번대 영업 외 비용 쪽에 속하겠죠. 네, 3번의 정답은 4번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겠네요. 1번부터 3번까지는 뭐예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4번은요 900번대 영업 외 비용에 속하겠습니다. 제98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4번 문제입니다. A, B의 회계 처리로 맞는 것은 결산 문제인 것 같아요. 단기에 발생을 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월세 아직 안 줬대요. 요거 분계 처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쵸?
분계 처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아직 지급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분계 처리 안 했겠죠. 네, 임차료라는 단어를 분계 처리 잡아주시면 되겠네. 단기에 발생했으니까. 발생주의죠? 그쵸? 네, 임차료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분에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40만원 비용 잡아주시면 되겠네. 발생주의니까요. 그리고 아직 주지 않았죠? 아직 주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미지급금으로 쓰고 싶은데, 미지급금은 외상금액을 지급할 의무고 12월 30일을 분계잖아요. 임차료가 삐용이죠? 삐용 해가지고 미지급 삐용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미지급 삐용 해가지고 얼마? 40만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결산 문제 그거 골라내시면 되겠고, 단기에 지급된 비용 중 단기에 지급을 했대요. 그럼 분계 처리 예전에 했었겠죠. 차기로 2월 된대요. 올해 게 아니래요. 보험료가 올해 발생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취소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보험료를 취소를 시켜줍니다. 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비용의 취소는 오른쪽 대변에, 보험료를 취소시켜줍니다. 오른쪽 대변으로 넘겨버리죠. 10만원을 없애버리고요. 비용의 취소는 오른쪽 대변에. 그리고 먼저 지급을 했죠. 먼저 지급을 했잖아요. 선급금으로 쓰고 싶은데, 선급금은 계약금을 먼저 준 것이고 12월 31일 분계잖아요. 보험료가 삐용이죠. 삐용 해가지고 3급 삐용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10만원 비용을 취소시키는 분계였습니다. 됐나요? 요건 2연에 대한 개념이죠. 2연, 연도를 넘겨버리겠다. 요건 발생에 대한 개념이죠. 올해 발생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정답은 1번이 맞는 회계 처리가 되겠네요. 98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5번 문제입니다. 결합관계 종류가 다른 하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합관계 종류, 결합관계, 학문적인 내용이죠. 사실상 결합관계 이거 분계 처리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결론은 교환거래가 있었죠. 하얀색만 나오는 교환거래, 자산부채 자본만 변동이 되면 교환거래라고 했었죠. 그리고 손익거래가 있었죠. 네, 한쪽 변에 수익이 나오거나 비용이 나오는 거 손익거래. 그리고 교환거래하고 손익거래를 합쳐가지고 혼합거래라고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하튼 다른 것은 혼합거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분계 처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종류가 다른 하나는 뭔가 분계 처리가 하나가 다르대요. 현금 10만원을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분계 처리 한번 해보죠. 현금 10만원을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대요. 현금이 빠져나가겠죠.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현금 10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보통 예금 통장? 아니구나.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대요.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당좌 예금 10만원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학문적으로 뭐라고 해요? 요거를 교환거래라고 하죠. 교환거래. 자산부채 자본만 나타나게 되는 거래이죠. 그렇죠? 하얀색만 나왔잖아요. 그리고 2번 문제. 네. 두 번째 분계해 볼까요? 비품 5만원을 구입했대요. 외상으로 하였다. 비품이 생겨났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비품이라고 쓰시면 되겠네. 5만원. 그리고 외상으로 구입을 했대요. 외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어요.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대변인데 뭐라고 써요? 상품 구입한 게 아니죠.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써요?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쓰죠. 미지급금. 외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5만원. 자, 요거는 학문적으로 뭐라고 해요? 요것도 교환거래라고 하죠. 하얀색만 나왔잖아요. 자산부채 자본만 나왔잖아요. 됐어요? 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 차입금, 돈 빌린 거 있죠?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이자만 지급했대요. 이자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분계 처리해보죠.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현금 5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쓴 거,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이자, 비용 해가지고 얼마? 5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원금 갚은 분계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한쪽 변에 비용이 나왔죠. 한쪽 변에 비용이 나오거나 한쪽 변에 수익이 나오면 이걸 뭐라고 해요? 학문적으로 손익거래라고 하죠. 손익거래.
수익하고 비용이 한쪽 편에 나타나게 되면 손익거래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것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될 것이고 4번도 풀어볼까요? 상품 10만원을 구입을 했대요. 그 대금에 대해서 운반비 5천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분계 처리 꼭 해볼까요? 한번. 자, 상품을 구입했대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 저변에 상품이라고 쓰시면 되겠네. 10만원. 상품 10만원 구입했고요. 그리고 그 대금과 운반비가 들어갔대요.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죠. 이거 운반비라는 단어 쓰시면 안 되죠. 구입하는 과정이잖아요.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이 되겠네요. 부대 비용으로 모아가지고 구입한 가격에다가 구입한 가격 10만원에다가 가산시켜야 되겠죠. 그쵸? 이거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되죠.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주된 영업 활동이네요. 외상 금액을 지급할 의무. 외상 매입금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네요. 외상 매입금 얼마? 10만원 물건값 줘야 되고요. 네, 운임도 줘야 되겠네요. 5천원 이렇게 지급해 주시면 되겠죠. 어찌됐든 하얀색만 나왔어요. 요거는 학문적으로 뭐라고 해요? 교환거래라고 하죠. 교환거래. 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다른 내용이겠고 요거는 손익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됐어요? 정답은 3번. 제98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6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 많이 틀렸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자, 유형자산 기초에 자산가액이 1000만원이래요. 자, 언제 취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취득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초 1월 1일 날 얼마래요? 1월 1일 날 자산가액이 1000만원이래요. 옛날에 뭐 취득을 했었겠죠. 이 금액은 모르겠어요. 근데 1월 1일 날 이때 1월 1일 날 기초 자산가액이 1000만원이래요. 됐나요?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거 잠깐 내비두시고, 그리고 당기 중에 자본적 지출이 있었대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네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예요? 사용 소비하면서 가치가 감소가 되겠죠. 사용 소비하면서 가치가 감소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합계액이 얼마래요? 500만 원이래요. 그리고 잠깐 당기 중에 자본적 지출 금액이 있었대요. 자본적 지출을 어떻게 하죠? 취득한 가액에다가 더 더해주겠죠. 그렇죠? 가치가 감소가 되다가 자본적 지출이 일어났대요. 취득한 원가에다가 가산해주죠. 그렇죠? 200만 원 더해주죠. 그렇죠? 가산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가치가 감소가 되었겠죠. 가치가 이렇게 감소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 500만 원이에요. 여기 이만큼 가치가 감소가 되었을 거예요. 요거 자체가 얼마라고요?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만큼 가치가 감소가 되었다. 단기 중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금액은 얼마예요? 얼마에 처분했대요? 600만 원에 팔았대요. 잠깐 이때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되세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걸 500만 원만큼 가치가 500만 원만큼 가치가 감소가 되었는데 중간에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처음에 1000만 원에서 자본적 지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됐나요? 1000만 원에서 더하기 200만 원만큼 자본적 지출이 발생을 했고요.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500만 원이 있대요. 그럼 700만 원이겠죠? 그쵸?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처분했을 때 장부가액이 7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요 700만 원짜리를 얼마에 처분했대요? 600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6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겠어요? 손실이겠어요? 700만 원짜리를 6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손해가 생기죠. 얼마만큼 손해가 생겨요? 100만 원만큼 손해가 생기겠네요. 그쵸? 600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해가지고 10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쵸?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제98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7번 문제입니다.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단어는 비유동자산을 물어봤습니다.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은 1년 4번이겠네? 장기차입금 1년 이후에 금전을 갚아야 되는 의무겠죠. 정답은 4번이 될 것이고, 자, 단어들 나와 있습니다. 계정과목 및 저요 등록 메뉴 가시면 단어 찾을 수 있죠.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거,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거,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거, 장기차입금.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계정과목 및 저요 등록 메뉴 갔는데 매입채무라는 단어는 없는걸요? 그럼 공부를 안 한 거죠. 그쵸? 매입채무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죠. 하나는 입으로 한 거, 외상매입금. 하나는 어음이라는 각서를 쓴 거, 지급어음. 이거 공부 안 했다는 거잖아. 그냥 네, 그 말밖에 할 수밖에 없다. 매입채무, 구입을 했는데 갚아야 될 돈, 외상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입으로 한 거 외상매입금, 하나는 각서를 쓴 거 지급어음이 있었죠. 선수금 뭐였어요? 먼저 받은 금액, 계약금을 먼저 받았으니까 물건을 줘야 되잖아. 갚아야 될 돈이지.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이죠. 근데 비용에 집중하지 마시고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네, 유동부채 쪽에 속하게 됩니다. 7번의 정답은 4번이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이네요. 제98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8번 문제입니다. 받을 어음이 왼쪽 차변에 기재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왼쪽 차변에 받을 어음이 나오는 거, 그거 고르래요. 어음을 받았으면 받을 어음이라는 단어를 쓰죠. 거래처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어음을 지급하였대요. 그리고 거래처가 발행해준 어음, 받을 어음이 있었죠. 그걸 지급하였다. 받을 어음이 사라지는 거래죠. 오른쪽 대변에 나오는 거래죠. 1번 아닐 것이고, 상품 5만원을 매출하고 그 대금으로 어음으로 받았다. 여기 맞겠네. 받을 어음이 왼쪽 차변에 오잖아요. 3번은요, 비품 3만원을 구입을 하고요, 만기 약속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 이건 지급 어음이겠네. 오른쪽 대변에.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비품을 팔았다, 매각을 했다, 오른쪽 대변에 그 대금으로 어음으로 받았다. 근데 이건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받을 어음이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그쵸? 미수금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굳이 분계 처리 해볼게요. 연습을 위해서. 상품 3만원을 구입을 했대요. 요거 먼저 분계 처리해 볼게요. 상품 자산의 증거는 왼쪽 차변에 상품 얼마? 3만원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산의 증거는 왼쪽 차변에, 대금은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가 발행해준 어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게 받을 어음이겠죠? 그 받을 어음을 지급하였다라는 것이잖아. 받을 어음이 사라집니다. 받을 어음이 사라집니다. 3만원짜리가 사라지겠죠. 이거 어떻게 보면 배서양도랑 비슷하죠? 배서양도의 형태죠. 네, 정답은 요게 되겠고, 1번 문제 정답은 요게 되겠고, 2번은요, 상품을 5만원에 매출을 하고요,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입니다. 상품 매출 얼마에 팔았죠? 5만원에 팔았어요.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이고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음으로 받았다. 그 회사가 발행해준 어음으로 받았다. 주된 영업 활동이죠. 받을 어음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 왼쪽 차변에 받을 어음 해가지고 얼마? 5만원 이렇게 분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3번은요, 3번 문제 여기다가 쓸게요. 비품 3만원을 구입을 했대요. 비품이 생겨났어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비품 3만원 쓰시면 되겠고, 대금을 줘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각서를 써주었대요. 이거 뭐라고 써요? 지급어음 쓰시면 안 되죠.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잖아요. 상품 구입했을 때는 지급이 어음이라고 쓸 수 있는데 상품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써요? 미지급금이라는 단어 쓰죠. 미지급금 3만원. 이거 분계 처리 못하면 회계 2급 합격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굉장히 유하게 설명했어요. 합격할 수 없어요. 공부 안 한 거예요. 4번 비품 5만원을 매각을 했대요. 비품이 사라집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비품이 사라지겠죠. 5만원짜리가 사라지고요.
장부가액이 5만 원이었대요. 원래 감가상각 누계액도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건 없네요.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다고 생각할게요. 그 대금으로 어음으로 받았대요. 각서를 받아내었다. 각서를 받아내었으니까 받으러움 쓰시면 안 되죠.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미수금이라는 단어를 쓰죠. 미수금 얼마? 5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비싸게 판 것도 아니고 싸게 판 것도 아니고 감가상각도 없고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받으러 온 계정이 왼쪽 차변에 나오죠. 그렇죠?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98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9번 문제. 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갚아야 될 돈, 갚아야 될 돈. 계정 과목 외상매입금 갚아야 될 돈이죠.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갚아야 될 돈이네. 그쵸? 부채의 단어가 되겠죠. 미지급 비용, 비용에 집중하지 말라고 했죠. 미지급금 갚아야 될 돈이죠. 그쵸? 미지급 비용. 그리고 선수금, 계약금을 먼저 받았으니까 물건을 줘야 되는 의무가 생겼죠. 단기차 입금, 돈을 빌린 것이죠. 빌릴 차, 입금, 돈을 빌렸으니까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겼네요. 부채. 됐어요? 임차 보증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차, 빌릴 차, 빌린 거에 대한 보증금, 우리 회사가 사무실을 빌렸어요. 그거에 대한 보증금을 준 거죠. 그렇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겼네. 이건 자산이죠. 받을 권리. 예수금, 사장님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떼어놓은 금액이죠. 이거 기관에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네요. 부채 단어들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 다 더하시면 700만 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고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가서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임차 보증금은 자산으로서 기타 비유동자산 카테고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9번의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제98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0번 문제. 다음 중 관련 없는 단어는 어떤 것인가? 분계 처리하기 전에 한번 보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업무용 노트북을 구매를 했대요. 업무용 노트북, 사용 목적으로 노트북을 구입하였다. 비품이죠. 비품이라는 단어가 나오겠고 150만 원에 구매를 했대요. 배송비가 붙었네요.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이죠. 이건 운반비라는 단어 쓰시면 안 되죠. 취득원가에 가산해야겠네. 비품의 가액에다가 더해줘야 되겠네. 현금으로 택배기사에게 지급한 배송비를 제외한 현금으로 줬대요. 현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나머지를 카드로 결제했다.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외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생길 텐데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상품 구입한 게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겠네요. 10번에 3번이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죠. 분계 처리도 한번 연습 좀 해볼게요. 사용 목적으로 노트북을 구입하였다. 150만 원. 비품이라는 단어 쓰죠. 비품 150만 원. 구입하는 과정에서 배송비가 들어갔대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 2,500원 가산해 주셔야 되겠네. 나는 노트북을 얼마 주고 샀다고 생각이 돼요. 150만 2,500원 주고 샀다고 자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배송비는 현금으로 결제를 했대요. 배송비는 현금으로 2,500원 결제를 했고요. 나머지는요, 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러니까 노트북은 카드로 결제하였다 라는 것이죠.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상품 구입한 게 아니니까 뭐라고 써요? 미지급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죠. 150만 원 써주시면 되겠네요. 25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지? 2,500원이죠. 그쵸? 졸려 죽겠어요. 아주 그냥. 네. 2,500원. 네. 전 틀렸어요. 네. 왼쪽 금액의 합계하고 오른쪽 금액의 합계가 맞아야 된다. 대차평균의 원리를 제가 강조한 것이죠. 그쵸? 네. 분계 처리를 하자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제98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1번 문제. 기말 자본금이 120만 원이래요. 자본금 뭐죠? 사장님의 몫이 얼마? 사장님의 몫이, 사장님의 지분이
120만 원이다. 12월 31일 날 다음 자료에서 알 수 있는 1월 1일 날 사장님의 지분은 원래 얼마였는가 라는 것이죠.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1월 1일 일정 시점에 대한 성적표, 일정 시점 1월 1일 기초에 대한 성적표, 재무상태표 그려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2월 31일 일정 시점 기말에 대한 재무상태표를 그려보시면 되겠죠. 시점에 대한 성적표. 됐어요? 12월 31일 날 자본금 120만 원이래요. 120만 원. 12월 31일 현재 시점에 사장님의 몫이 120만 원이래요. 그리고 뭘 알아보래요? 1월 1일 날 사장님의 몫은 얼마인가? 요걸 물어봤죠. 그쵸? 그리고 중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에 대한 성과, 경영 성과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요거 구하라는 문제인데, 인출금이 있었대요. 사장님이 돈을 빼갔죠. 사장님의 몫이 줄어들겠죠. 일단 사장님의 몫이 얼마만큼 줄어듭니까? 15만 원만큼 줄어들겠죠. 인출금. 그리고 추가로 출자를 한 게 있대요. 사장님이 돈을 더 집어넣은 게 있대요. 출자, 돈을 집어넣은 거죠. 그럼 사장님의 몫이 늘어날 것이잖아요. 25만 원만큼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수익이 얼마? 경영활동을 통해서 수익이 70만 원 벌었고요. 얼마만큼 썼어요? 58만 원만큼 썼네요. 58만 원만큼 썼으니까 남겼겠죠. 남긴 거 단기에 벌어들인 순수한 이익은 사장님의 몫이 늘어나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12월 30일 날 사장님의 몫이 어떻게 돼요? 120만 원이 된 것이죠.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단기 순이익은 얼마예요? 70만 원 빼기 58만 원 하시면 12만 원만큼 사업을 통해서 남겼네요. 자,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1월 1일 날 사장님의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장님의 몫이 줄어들었죠. 왜? 사장님이 돈을 빼갔으니까요. 사장님의 몫이 늘어났죠. 사장님이 돈을 집어넣었으니까요. 그리고 남겼죠. 사업을 통해서 남긴 거 12만 원 해가지고 사장님의 몫이 120만 원이 됐죠. 거꾸로 가시면 되겠죠. 120만 원 빼기 12만 원 빼기 25만 원 더하기 15만 원 해주시면 되겠네. 98만 원이 되겠네요. 됐어요?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98만 원. 그쵸? 1월 1일 날 사장님의 몫이 얼마? 98만 원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이 돈을 빼갔대요. 사장님의 몫이 줄어들 것이고요. 사장님이 돈을 집어넣었대요. 사장님의 몫이 늘어날 것이고요. 사업을 통해서 남겼대요. 사장님의 몫이 늘어날 것이라서 12월 30일 날 12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쵸?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98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2번 문제. 상품 매출액은 얼마인가? 이거 상품티 그려보면 되겠네요. 기초 상품 나와 있고 기말 상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상품티 그려서 푸시면, 재고자산 문제는 상품티 그려가지고 푸시면 괜찮게 나오잖아요. 자, 기초 상품액. 자, 상품티 그렸고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들어온 거 왼쪽에다 기록하고 나가는 거 오른쪽에다 기록한다. 기초 상품이 얼마래요? 530만 원. 1월 1일 날 상품 530만 원이 있었대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기말의 상품 재고액이 얼마? 760만 원이 있었대요. 안 팔린 게 760만 원. 그리고 당기에 상품 구입한 게 얼마? 6,700만 원이 있었대요. 들어온 거 왼쪽에다가 6,700만 원을 구입을 했네요. 됐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상품의 왼쪽이 뭐예요? 판매가 가능한 상품들이죠. 판매가 가능한 상품들 중에서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 판매가 안 되면 창고에 남아 있겠죠. 그쵸? 요거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왼쪽의 합계는 오른쪽 금액의 합계하고 맞아야 되겠죠. 전체 금액 530만원 더하기 6,700만원 더해주시면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 얼마? 7,230만원인데
7,230만 원 중에 판매가 안 된 게 760만 원이니까 나머지는 판매가 됐겠죠. 빼주시면 되겠죠. 760만 원 빼주시면 얼마가 판매가 된 거예요? 6,470만 원이 판매가 된 것이잖아요. 됐어요? 6,470만 원이 판매가 된 것이고, 판매에 대한 원래 가격이죠. 매출 총이익이 마진이 얼마가 나오냐면, 손익계산서 마진이 400 얼마? 70만 원 나왔대요. 뭘 구하래요? 소비자한테 판매한 금액. 소비자한테 판매한 금액을 구하래요. 매출 원가는 얼마? 6,470만 원이네요. 그럼 소비자한테 판매한 금액이 나오겠죠. 요만큼 마진을 남겼다고 했으니까 별로 장사하기 힘드네요. 얼마만큼 소비자한테 판매를 했느냐? 얼마죠? 470만원, 6,470만원, 얼마야? 6,940만원인가요? 6,940만원. 정답은, 네, 2번이 되겠네요. 그쵸? 매출액 소비자한테 판매한 금액은 6,940만 원에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구입을 매출 판매를 한 거에 원래 사온 가격은 얼마냐면 6,470만 원이라는 거죠. 마진은 얼마? 470만 원만큼 남겼네요. 별로 남기지 못한 것 같은데, 네. 여하튼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98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3번 문제입니다. 단기 기말 재무상태표에 개정되어 있는 미지급 비용 임차료 2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뭐래요? 미지급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임차료 비용이죠? 미지급 비용으로 해가지고 얼마? 2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대요. 단기 손익계산서에 계산되어 있는 임차료 12만 원. 그러니까 단기에 12만 원만큼 비용 처리했다는 것이죠. 단기에 지급한 임차료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뭐예요? 단기에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잡아놓은 금액 전체 12만 원 잡아놨다는 것이잖아. 12만 원 잡아놨는데 12월 30일 날 재무상태표 보니까 12만 원이 다란 게 아니죠. 올해 발생했다는 게 아니죠. 미지급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아직 주지 않는 비용 해가지고 2만 원 잡아놨대요. 그러면은 10만 원만큼 임차료라는 것이잖아요. 단기에 지급한 임차료. 됐습니까? 네,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8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4번 문제. 재고자산과 관련된 지출 금액 중에서 취득원가에서 차감되는 것을, 취득원가 어떻게 계산하죠? 취득한 가액에다가 취득한 가액, 물건가 구한 거 더한 거, 구한 거 있잖아요. 물건값에다가 어떻게 해주죠? 부대비용 가산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들 부대비용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입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줬죠. 그쵸? 이 내용 아셔야죠. 매입 뭐가 있죠? 애누리가 있고요. 깎아준 거. 그리고 매입 뭐가 있죠? 환출 반품한 거. 매입 환출. 또 뭐가 있죠?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조기에 지급한 거. 매입 할인이 있었죠. 그쵸? 매입과 관련된 거 싹 다 빼줬었죠. 그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을 빼줬었죠. 차감되는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매입 운임은 뭐예요? 1번 구입하는 과정에서 운반비가 들어갔대요. 운임이 들어갔대요. 택배비, 부대비용이라서 가산해주죠. 매출에 대한 운반비는요, 이거 운반비라는 단어를 쓰죠. 매출에 대한 운임은 운반비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구입할 때 운임은요,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내용이었고요. 그쵸? 이건 부대비용이었죠. 이것도 부대비용이네.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들어갔대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원가,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내용이었죠. 14번의 정답은 3번이 차감하는 항목이네요. 제98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15번 문제.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미치는 영향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결산 과정에서 당초 현금가 부족으로 처리를 했었대요. 현금가 부족이 뭐였죠? 현금이 과하다, 현금이 부족하다. 이게 뭐예요? 임시 단어였죠. 실제 기업에서는 현금이 부족할 때도 많고요. 많을 때도 많죠. 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저게 임시 단어였죠. 현금가 부족으로 처리했던 현금 부족액 10만 원이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원인이 판명이 되지 않아서 잡손실이라는 단어를 썼다. 네, 맞죠? 임시 계정 과목이니까 어떻게든 없애줘야 되겠죠. 현금 과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없애버리고요. 잡아놨던 거 100만 원. 그리고 뭘로 처리했대요?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가지고 잡스러운 손실, 잡손실로 처리하였다. 비용을 더 잡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100만 원. 됐어요? 비용을 더 잡아놨으니까, 비용을 더 잡아줬으니까, 비용을 많이 잡아주면 이익이 줄어들겠죠. 그쵸? 당기순이익이 감소가 되겠죠. 당기순이익이 감소가 되니까 자본도 감소가 되겠네. 사장님의 몫도 줄어들겠고 자산도 줄어들겠네. 정답은 4번이 될 것이네요. 정답은 4번이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현금가 부족은 임시 단어라서 어떻게든 없애줘야 된다. 미결선 항목이었어요. 잡스러운 손실, 잡손실, 잡스러운 이익, 잡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손실, 그러니까 비용을 더 잡아주니까 이익이 줄어들겠죠.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사장님의 몫도 줄어들겠죠. 자본도 줄어들고 자본이 줄어드니까 자산도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요.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